모든 게 무너진 그날,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땐 평범한 하루였어요. 회사 가고 일하고 퇴근하고 그런 날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성우 씨? 저 법원 집행관입니다. 지금 댁 앞에 와 있는데요.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법원 집행관이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란 예감이 들었죠. 지금 무슨 일이신데요? 경매 낙찰로 인한 명도 집행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빌라 401호가 경매로 넘어갔고 오늘이 퇴거 기한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전세로 들어온 집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거고요. 낙찰자가 명도를 요청했습니다. 아니, 그럼 저희 보증금은요? 2억 5천이에요. 전세 보증금은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일단 퇴거를 진행해야 하니 전화를 끊고 회사를 뛰쳐나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죠.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럴 리가 없어.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하지만 도착한 집 앞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빌라 앞 주차장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20명도 넘어 보였어요. 다들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사기꾼 새끼, 나와. 내 돈 내놔. 내 피 같은 돈. 경찰 불러. 저 자식 감옥 보내야 돼. 그 사이로 법원 집행관들이 서류를 들고 있었고 경찰도 몇 명 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401호 앞에는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제 아내요. 지연이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경멸이었어요. 당신이 구한 집이 이 모양이네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감정 하나 없는 그런 목소리요. 지연아,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집 알아볼 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지연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아니, 나는 다 확인했어. 등기부도 떼어봤고 집주인도 직접 만났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당신이 무능해서. 무능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여기 다 당한 거예요. 집주인 김모 씨가 바지 사장이었대요. 뒤에 조직이 있었던 거죠. 조직이요? 전세 사기 조직이요. 수백 명이 당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숨이 막혔어요. 수백 명이요? 저는 법원 집행관에게 달려갔어요. 저희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억 5천인데 그걸 어떻게? 배당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하지만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그럼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집행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답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억 5천. 제 퇴직금 전부였어요. 거기다 대출까지 받았어요. 부모님 보증까지 세워서요. 전부 날아간 거예요. 1년 전으로 돌아가서. 1년 전 이맘때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요. 15년 다닌 회사였어요. 대리로 들어가서 과장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원 감축이 있었고 저는 그 명단에 들어갔어요.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이었지만 재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40대 초반이면
어디서도 반겨주지 않더라고요. 지연이는 불안해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대로 월세 살 거예요? 우리는 그때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신혼 때부터 줄곧 아이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전세로 옮기지 못했거든요. 아니, 이제 전세로 갈 거야. 퇴직금 있잖아. 퇴직금으로요? 그걸로 어디 전세가 가능해요? 경기도 쪽으로 나가면 돼. 2억이면 괜찮은데 구할 수 있어. 지연이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선택권이 없었어요. 제 수입이 끊긴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발품을 팔았어요. 한 달 동안 수십 곳을 봤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서울 외곽의 빌라였어요. 신축 3년 차, 깔끔하고 넓었어요. 전세가는 2억 5천이었죠. 여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함께 집을 보러 갔을 때 지연이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빌라잖아요. 그래도 신축이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 애들 학교도 가깝고. 확인은 제대로 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등기부도 떼어받고 집주인도 직접 만났어. 다 깨끗해. 정말이었어요. 제가 볼 수 있는 건 다 확인했어요. 집주인 김모 씨는 40대 중반의 말끔한 남자였어요. 명함도 주더라고요. 부동산 개발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 빌라 전체가 제 소유예요. 투자 목적으로 지었는데 전세로 다 내놓은 거죠. 혹시 대출은 많이 받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제 자본이 대부분이에요. 등기부 보시면 알겠지만 근저당도 적게 잡혀 있어요. 등기부를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어요. 근저당이 건물 가치의 30% 정도였어요. 안전해 보였죠. 계약했어요. 2억 5천을 송금했어요. 제 통장이 텅 비는 걸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 집이 생겼어. 아니, 전세였지만요.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이사를 했어요. 짐을 풀었어요. 새 가구도 샀어요. 아이방도 예쁘게 꾸며줬죠. 지연이도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취업에 실패했어요.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나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국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수입은 불규칙했어요. 어떤 달은 200만 원, 어떤 달은 50만 원. 지연이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이렇게 살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곧 나아질 거야. 고지 언제예요? 애는 크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 딸 서연이는 5살이었어요. 곧 초등학교에 갈 나이였죠. 지연이는 서연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다들 보내요. 우리 애만 안 보낼 거예요? 지연아, 영어 유치원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 지금 우리 형편에 당신이 제대로 벌면 되잖아요. 결국 보냈어요. 영어 유치원에요. 제가 대출을 더 받았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지연이가 유민을 만난 게요. 유민은 영어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지연이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오늘 학부모 모임 갔다 왔어요. 그래? 어땠어? 거기 한 분이 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유민 씨라고 투자 전문가래요. 투자 전문가? 네. 부동산 투자로 돈 많이 벌었대요. 강남에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지연이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는데 요즘 전세가 위험하대요. 특히 빌라 전세는 조심해야 한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전세 사기가 많대요. 집주인이 돈만 받고 튀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 집은 괜찮아. 내가 다 확인했잖아. 확인했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니래요. 유민 씨가 그러는데 전문가가 봐도 구분하기 어렵대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연이는 유민을 자꾸 만났어요. 오늘 유민 씨랑 커피 마셨어요. 오늘 유민 씨가 좋은 투자처 알려줬어요. 유민 씨가 그러는데 이름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질투가 났어요. 솔직히요. 그 유민 씨가 그렇게 대단해? 당신보다는 대단하죠. 지연이가 쏘아붙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말했어요. 유민 씨가 우리 집 한번 봐준다고 했어요. 뭘 봐줘? 전세 계약이요. 혹시 문제 있나 확인해 준대요. 필요 없어. 우리 집은 괜찮다니까. 확인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전문가가 봐준다는데 결국 유민이 집에 왔어요. 4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옷도 비싸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유민입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부드러웠어요. 일 같은 건 안 해본 손이었죠. 유민은 등기부등본을 봤어요. 계약서도 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거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뭐가요? 근저당이 30%라고 했죠. 하지만 이건 첫 번째 근저당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확인하면 되잖아요. 등기부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가등기나 가압류로 잡혀 있으면 식은땀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죠. 혹시 집주인 연락처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안 받지? 유민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일단 법무사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보증보험 들어두시고요. 보증보험이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요. 만약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보험에서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들어요? 2억 5천이면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라니? 그것도 부담이었지만 유민 말대로 했어요. 하지만 보증보험은 거절됐어요. 죄송합니다. 이 물건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미 위험 물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험 물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너지는 가정.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집주인을 찾으려고 발버둥쳤어요.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갔어요. 사장님, 저 401호 세입자인데요. 집주인 어떻게 연락해요? 저도 연락 안 돼요. 몇 달째 경찰서에 갔어요. 신고 접수는 해드렸습니다만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아요. 피해자가 많아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소송은 가능합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막막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경매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였어요. 저는 지연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지연이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뭐라고요?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서 은행이 경매를 넣었대.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배당이요? 그럼 보증금은요? 잘 모르겠어.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지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미안해. 미안하면 뭐 해요? 돈은요? 2억 5천은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알아볼게. 당신이 뭘 알아봐요? 지금까지 뭘 했는데?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서연이가 방에서 나와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서워. 지연이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저를 쏘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증오가 담겨 있었어요. 경매가 진행됐어요. 낙찰가는 1억 8천이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순위 채권이 2억을 넘습니다. 성호 씨는 한 푼도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한 푼도요? 네. 그리고 대출과 보증도 갚으셔야죠. 저는 빚쟁이가 됐어요. 대출 1억, 부모님 보증 5천.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날 집 앞에서 지연이한테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연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 집을 알아봤잖아요. 책임져요.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 어떻게요? 도대체 어떻게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는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전 서연이 데리고 나갈 거예요. 뭐?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요. 지연아, 제발. 제발은 무슨. 당신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무능하다는 말. 또다시 그 말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됐어요. 지연이는 돌아섰어요. 서연이를 데리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멈춰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유민 씨가 저희 받아준대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유민. 그 이름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진실의 조각들. 2주가 지났어요. 저는 고시원에 방을 얻었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었죠. 매일 지연이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서연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지연이를 봤어요. 강남 한복판이었어요. 제가 면접을 보러 갔다가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보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요. 옆에는 유민이 있었어요. 둘은 웃으면서 걷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처럼요. 저는 숨었어요. 건물 구석에요. 그리고 지켜봤어요. 둘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남은 돈을 털어서요. 알아봐 주세요. 저 둘의 관계를.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둘이 사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유민이라는 사람 전세 사기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유민이 우리 집주인 김모 씨와 만나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1년 전 거예요. 당신이 계약하기 한 달 전이죠. 그럼 유민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유민이 알고 있었다고? 그럼 지연이는요? 저는 지연이를 미행했어요. 그리고 둘이 사는 집을 찾아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40평대였죠. 전세가를 알아봤어요. 7억이었어요. 어떻게 지연이가 이런 집에 살 수 있죠? 유민의 돈이었겠죠. 저는 그날 밤 집 앞에서 밤을 샜어요. 새벽에 유민이 나왔어요. 출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유민 씨. 유민이 돌아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성호 씨? 여기 왜? 당신 알고 있었죠? 뭐요? 우리 집이 전세 사기 물건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유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증거 있어요. 당신이 집주인이랑 만난 사진. 1년 전 거요. 유민은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증거가 있으면 뭐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전 그냥 아는 사람 만난 거예요. 당신이 지연이를 꼬드긴 거죠? 유민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꼬드긴 게 아니라 구해준 거죠.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한테서. 주먹이 떨렸어요. 당신, 성호 씨 인정하세요? 당신은 패배자예요. 지연 씨는 이제 저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 말에 이성이 끊어졌어요. 저는 유민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새끼가. 하지만 유민은 웃고 있었어요.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그럼 서연이도 영영 못 볼걸요? 서연이. 그 이름에 손이 풀렸어요. 유민은 옷을 털었어요. 다음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마지막 선택. 어젯밤이었어요. 저는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과도가 하나 있었어요. 작지만 날카로웠어요. 유민을 죽여야 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민을 죽여야 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끝이 나. 손으로 칼을 쥐었어요. 차갑고 딱딱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어요. 뺨은 푹 꺼졌고요. 이게 나인가? 41살 남자.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돈도 잃었어요. 남은 건 빚뿐이었죠. 아니, 하나 더 남은 게 있었어요. 분노요. 저는 칼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역까지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바빠 보였죠. 웃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행복한 건가? 저도 예전엔 저랬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평범한 일상이 있었죠. 이제는 없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유민의 아파트로 걸어갔어요. 30분 정도 걸렸어요. 밤 10시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나야. 침묵이었어요. 왜 왔어요?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지연아, 제발. 5분만. 긴 침묵 후에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고요. 뭐예요? 냉담한 목소리였어요. 서연이는? 자고 있어요. 깨우지 마세요. 나. 서연이 좀 봐도 돼? 안 돼요. 단호했어요. 제발. 돌아가세요. 그때 유민이 나타났어요. 거실에서요. 성우 씨 왜 또 왔어요? 당신이랑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없는데요?
유미는 지연이 옆에 섰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아니, 자기 집이었죠. 제 손이 주머니 속 칼을 만졌어요. 차가웠어요. 지금이야.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연이가 보고 있었거든요. 성우 씨, 경찰 부를 거예요. 지금 안 나가시면. 지연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는 후퇴했어요. 알았어.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칼을 꺼냈어요. 가로등 불빛에 칼날이 반짝였어요. 다시 올라가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아무도 듣지 않는 밤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칼은 쓰지 못했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성우 씨? 저 탐정 김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네, 어디로 갈까요? 1시간 후 탐정을 만났어요. 역 근처 카페였어요. 탐정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보세요. 펼쳤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연 씨 계좌예요. 어떻게 이걸? 제 나름의 방법이 있죠. 중요한 건 여기에요. 탐정이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6개월 전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이 돈 유민한테서 온 거예요. 6개월 전이요? 네, 당신 집이 경매 넘어가기 3개월 전이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럼 지연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탐정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지연이와 유민의 대화였어요. 유민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집 날아가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 지연 성우가 눈치챌까 봐 걱정돼. 유민 괜찮아. 저 사람 두네. 아무것도 모를 거야. 지연 그럼 서연이는? 유민 데리고 와. 내가 키워줄게. 지연 고마워. 진짜 사랑해.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연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유민과 짜고 당신을 버린 거죠. 숨이 막혔어요. 왜 이런 짓을? 돈이죠. 유민은 전세 사기로 돈을 벌었고 지연 씨는 더 나은 삶을 원했던 거예요. 그럼 내 딸은? 서연이도 이용당한 거죠. 미안합니다. 탐정이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보너스예요. 녹취록이에요. 녹취록이요? 유민과 지연 씨가 나눈 대화예요. 제가 도청 장치를 설치했거든요. 불법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증거로 쓸 수는 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얼마예요? 됐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성우 씨 딱해 보여서요. 탐정은 일어났어요. 힘내세요. 인생 아직 안 끝났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았어요. USB 속의 진실. 집으로 돌아와서 녹취록을 들었어요. 파일이 10개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유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계획은 간단해. 성우가 전세로 집 구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집을 사기 물건으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집주인이랑 이미 얘기됐어. 돈 받고 바로 튈 거야. 그럼 자동으로 경매 넘어가지. 그럼 보증금은? 한 푼도 못 받아. 선순위 채권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놨거든. 완벽하네. 둘이 웃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두 번째 파일. 성우 요즘 어때? 완전히 무너졌어. 매일 울고 빌고. 역겨워 죽겠네. 나도. 어떻게 저런 남자랑 살았는지. 곧 끝나. 조금만 참아. 응. 서연이 데리고 나갈 거야. 세 번째 파일. 성우가 경찰 신고했대. 상관없어. 증거 없어. 우리 완벽하게 했거든. 그래도 불안해.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네 번째 파일. 사랑해, 지연아. 나도 사랑해, 오빠. 오빠라는 호칭이 귀에 박혔어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파일. 서연이는 어때? 잘 지내? 아빠 찾긴 하는데 곧 잊을 거야. 성우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네. 나도. 근데 참아야지. 괜히 문제 크면 안 되니까. 그래. 어차피 저 새끼 인생 끝났어. 여섯 번째 파일. 혹시 성우가 우리 찾아오면? 경찰 불러. 접근 금지 명령 받을 수 있어. 완벽하네. 일곱 번째 파일. 전세 사기로 얼마나 벌었어? 이번 건으로 30억 정도. 피해자가 100명 넘어. 대박이다. 그치? 그래서 너한테 7억짜리 아파트 전세 놔줄 수 있는 거야. 고마워, 오빠. 여덟 번째 파일. 성우 부모님도 빚 보증 섰다며? 응. 5천만 원. 키읔키읔키읔 완전 망했네. 그러게. 평생 갚아야 할걸? 잘 됐다. 무능한 새끼. 아홉 번째 파일. 우리 결혼할까? 진짜? 응. 이혼 성립되면 바로 하자. 좋아. 열 번째 파일. 성우 그 새끼 칼 들고 왔었대. 진짜? 응. 근데 못 쓰고 갔어. 쫄보라서. 키읔키읔키읔 웃기네. 완전 치질이야. 어떻게 저런 놈이랑 살았어? 나도 몰라. 젊어서 실수한 거지.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였어요. 아니, 분노를 넘어선 뭔가였어요. 복수심이었어요. 저는 USB를 샀어요. 모든 파일을 복사했어요. 녹취록,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전부요. 그리고 백업했어요. 클라우드에도 이메일에도요. 이제 선택이었어요. 이걸 경찰에 가져갈까? 아니면 언론에 공개할까? 아니면 직접 복수할까? 저는 거울을 봤어요. 41살 남자. 모든 걸 잃은 남자. 하지만 아직 한 가지는 남아 있었어요. 이 USB요. 증거였어요. 그들의 범죄를, 배신을, 거짓말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요. 손에 USB를 쥐었어요. 차갑고 작았어요. 하지만 무거웠어요. 이 안에 제 복수가 들어 있었거든요. 결말 마이너스 복수의 시작. 오늘 아침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신자를 입력했어요. 일보 탐사 보도팀 기자님께.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성호입니다.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한 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와 그녀의 애인이 계획한 범죄였습니다. 첨부한 파일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녹취록,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전부요.
이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해주세요. 파일을 첨부했어요. 10개 전부요. 마우스를 전송 버튼 위로 가져갔어요. 클릭하기 직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성우 씨? 저 유민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전화했어요? 만나고 싶어서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는데요? 있어요. 중요한 거요. 오늘 저녁 7시 호텔 커피숍에서 봬요. 안 오시면 후회할 겁니다. 뚝 끊어졌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메일을 보낼까요? 손이 떨렸어요.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일단 만나보자.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저녁 7시 호텔 커피숍. 유민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다가갔어요. 왜 부른 거예요? 앉으세요. 앉았어요. 경계하면서요. 유민이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수표였어요. 5천만 원짜리요. 뭐예요? 위로금이에요. 위로금이요? 네. 제가 성호 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요. 이거 받고 조용히 지내세요. 저는 웃었어요. 황당해서요. 5천으로 제 인생을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5천으로 제 양심을 사는 거예요. 양심? 당신한테 그런 게 있어요? 유민이 표정이 굳었어요. 성호 씨 받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연 씨가 서연이 데리고 해외로 갈 거예요. 그럼 평생 못 봐요.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다음 주에 출국해요. 캐나다로요. 영주권도 이미 나왔어요. 서연이를 데려간다고요? 네. 그리고 성호 씨한테는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거예요. 스토킹으로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당신 진짜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내일까지요. 수표 받을 건지 아니면 딸 포기할 건지. 유민이 일어났어요. 아, 그리고요. 혹시 언론에 제보하거나 경찰 신고하면 모든 증거 조작으로 고소할 거예요. 제 변호사 팀 좋거든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수표가 있었어요. 5천만 원. 제 딸과 교환하라는 돈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켰어요. 아까 작성한 이메일이 그대로 있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유민과 지연은 끝장나요. 하지만 서연이도 잃어요.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딸을 택할까요? 아니면 복수를 택할까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어요. 내일까지 결정해야 해요. 저는 USB를 꺼냈어요. 이 작은 물건 안에 제 운명이 들어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서연아.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